안녕하세요. 뻔뻔한북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가 2.6% 정도 수치를 찍자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곧 될 것으로 반색을 했죠.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연준 인사들 반응을 보면 정말 시장 분위기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언급은 시기상조라 말하고 있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도 인플레이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야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개인 소비 지출 지수 PCE는 그래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세팅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지표로 보는 지수인데, 연준 인사들의 반응은 차디찬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유가 뭐냐? 당연히 앞으로 물가 궤적이 그리 안정적이지 못할 거라는 전망. 여전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2% 초반까지 꺾여야지 이게 유연한 스탠스가 나올 수 있을 건데, 전혀 물가 궤적이 이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지표가 이나마 나오는 것도 결국엔 지금까지 미 연준의 긴축 정책 약발이 먹혔다는 거고, 이걸 한순간에 철회한다면 아비 규환의 대막장 현상이 일어날 건 분명하다라는 일종의 자체 금리 통제에 대한 이 가오가 연준 내에서 빡 하고 제대로 잡혀가는 느낌이죠. 그러니 당연히 지난주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같은 고금리 상태가 영원히 지속이 될 가능성 많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중립금리,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떠받치고 있는 한선이라 할 수 있는 이 표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라서 기준금리가 하행선을 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뒤에서 밀어 제끼고 있는데 마땅히 빠질 수 있는 퇴로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IMF에서도 미국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엄청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라는 경고성 메시지 던졌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물가 수준이 그리 장담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얘기죠. 게다가 비스, 국제결제은행까지도 숟가락을 얹어서 고금리 당분간 유지하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어차피 미국 연준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인플레인데, 공통분모가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 통틀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걸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린 캐나다 보세요. 물가가 안정 국면에 들어왔다 해서 성급하게 기준금리 내렸다가 고스란히 뒤통수 맞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2.9%, 그것도 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0.25% 기준금리를 내렸었는데, 여기는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4.75%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무려 1.25%가 더 높아요. 한국은 여전히 3.5% 수준. 그러니까 결코 고금리라고 불러서는 안 될 수준인데, 이걸 지난 2년간의 고금리 폭압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빨리 금리 인하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주는 분위기인데 정말 기가 차죠. 기준금리를 내리는 나라들, 내려도 거의 5%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그러니 지금 한국 금리 수준이 얼마나 위험한 저공비행을 했던 수위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시중은행 2% 주담대 금리 인위적으로 내리는 스탠스 취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금리 외줄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 수위가 선진국들도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금리를 내렸지만 도리어 CPI, 근원 물가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다시 기준금리를 유턴해서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미국이 요지부동, 아무리 물가지표가 완화된 모습이 나오더라도 쉽게 이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올해 안에 금리가 내려오는 일은 없다. 특히 미국 기업이 요즘 고금리로 인해서 목이 쫄릴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경제가 특황입니다. 특황. 호황을 넘어선 눈부신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이유는 초저금리 시대에 기업들이 돈을 무진장 빌렸죠.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명목 하에. 근데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린다 해서 이걸
국방으로 한 곳에 때려놓지 않습니다. 은행의 예금 형태로 탄화를 확보하면서 간을 보는 건데, 고금리 시대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기업이 은행에 짱박아 놨던 빌린 돈들의 이자가 급속도로 올라간 거라. 기업 유보금 자체의 이자 수익이 바로바로 생긴다는 얘기죠. 달러는 지금 뭐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개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빌린 돈의 이자보다 은행에 넣어둔 이자가 월등히 많으니 기업의 자금 상황이 급속도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고금리로 인한 빚에 대한 이자 파이는 증가할 수는 있겠고, 만기가 돌아올 시점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게 기업의 유보금의 이자가 늘어난다는 건 이 자금이라는 파이를 더 늘려놓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되려 높아지는 상황도 그냥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 그 자체로 늘어난 기업 유보금이 이런 고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을 쳐낼 수 있을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이 시가총액 천장을 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막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한 여분의 돈으로 투자를 감행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도리어 미국이 고금리를 일찍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같은 개꿀은 미국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뭐 금융 패러다이스가 펼쳐지는 건데, 누구 좋으라고 금리 인하 100기를 먼저 들겠습니까? 오히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인플레 현상이 극강으로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공포가 깔려 있어서 금세 미국 국채가 뭐 어제 꿈틀거리면서 다시 튀기 시작했죠. 벌써 오늘 4.4%까지 치솟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인플레이션 트라우마는 미국 전체 금융시장에 가장 치명적으로 어른거리는 다크 카카오보다 더 어두운 면일 수 있는데, 결국 물가에 대한 불안은 국채 시장을 이렇게 꽉 묶어둘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10년물 금리 수준이 국내 시중은행이 가장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은행채 이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7월은 본격적인 금융권의 변화가 아마도 태세 전환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7월은 PF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죠. 지금까지 뭐 만기 연장으로 버텨낸 사업장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점이 바로 7월입니다. 사업 평가 지침이 그 기준 상당히 뭐 터프하다는 이유로 완화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뭐 택도 없는 수순이고, 전국 5,000개 PF 사업장 중에 거의 뭐 30%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터 그냥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는데, 미국 기업이 사내 유보금, 그냥 은행의 대출 형태로 묻어둔 돈들이 다 골드바가 되는 가치 상승의 현현이 일어난 것과는 반대로, 국내 기업은 특히 건설 쪽은 이제 거의 묻어둔 유보금까지 쪽박이 난 지 오래고, 그마저 뭐 빚 만기 연장까지 해가면서 악전고투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30% 정도가 퇴출이 된다는 건 건설업계가 술렁거릴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실사업장 정리 과정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은 술렁거리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사업장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건 바로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킨 보증관계, 이건 애증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죠. 물에 잉크가 퍼지면 이걸 따로 분리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사업장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부실사업장이 무너지면 그냥 연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떠안고 있어서 피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금융당국에서 뾰족한 해법을 내놓는다 해도 이렇게 연대보증으로 얼룩진 건설업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덮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건설 쪽 연대보증은 금융사별로 총액을 보증자 모두에게 130% 이상 보증하게 돼 있어서 보증의 무게가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폭탄을 다 같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보증관계가 나락이 갈 때까지 통제가 되지 않았는지 뭐 아찔한 상황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건설업계 96개 사업장이 연대보증 여부가 97%라는 것도 그냥 모든 PF 사업장이 서로를 물고 있는 구조라서 하나가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주르륵 연쇄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만기 연장으로 막았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얘기죠. 7월은 거의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호가가 오른다는, 그리고 거래량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들,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자꾸 가슴을 애리게 하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금융 상황, 미국의 기조는 요지부동,
국내는 아슬아슬 이라는 말이 딱 적합한 것처럼 저변에 깔린 부동산 위험도는 7월이 최고치란 얘기죠. 얼마나 지금 소폭의 오름세가 실수요를 물고 연줄을 길게 늘어뜨릴 수 있을지 결국 그 연줄은 끊어지게 돼 있죠. 원래에 걸려있는 대출기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그 집값을 떠받칠 수 있는 수요는 그대로 손절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미국과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서 물가 변동 요소를 가장 큰 이슈로 보듯이 인플레는 국내에서도 가장 진하게 펼쳐질 금융시장의 대변동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환율 호재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죠. 그동안 그토록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쓴 돈이 1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2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용은 증가가 될 겁니다. 그것도 급속도로 움직이게 될 것을 미리 감지한 하느니 국민연금과 통화 스왑까지 체결을 하고 현금 탄할 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엔화 지금 뭐 160엔 나락으로 갔고 여전히 뭐 오늘도 160엔 선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엔저 현상이 오래 지속된 적이 없을 만큼 달러가 엔화 대비 초강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원화 환율 다시 오르고 있죠. 주말에 무진장 방어를 해서 이만큼 내려놨는데 감당이 불감당인 것처럼 보이고요. 위안화도 오늘 다시 환율이 오름세로 가고 있어서 위안화 약세 현상도 정말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네요. 원화는 절대로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환율 방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해서 부스터를 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원까지 갔던 IMF 당시가 연상될 만큼 환율 비상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결국 7월은 심리적으로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건설 쪽 PF 그리고 타격받는 금융권 게다가 꼼짝마 환율의 이 불안정성으로 인해 물가 지표는 흔들거릴 가능성이 높아서 새로운 집값 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될 수 있을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7월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 전체의 심리를 한 방에 뒤흔들 수 있는 변수들이 등장하게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미국 경기 지표가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하는 수치가 나와도 절대로 금리는 만질 생각하지 않을 거고 국내는 PF 사업장이 본격 터지기 시작을 해서 연대 보증으로 묶인 금융권이 한바탕 홍역을 치를 수 있는 리스크 있고요. 집값의 심리적인 동선은 이런 역풍 맞을 가능성 높다. 환율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가는 좀처럼 잡힐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 없습니다. 7월이 아마도 가장 큰 리스크가 덮칠 가능성이 높은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심조심 잘 체크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